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꽉 막힌 속을 뚫어주실 분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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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지금 대기업들은 거의 다 마감이 된 상태인데 진원쌤 제자들의 스코어를 저희가 안 물어본 것 같아서 네. 진원쌤 제자들의 지금 합격 스코어는 어느 정도인지 날씨로 좀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날씨는 맑음이라고 맑음이요?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 그 안에도 이제 구름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어쨌든 최근에는 합격률까지는 좋은데 면접 준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호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모두 맑음이길 바라면서 네. 혹시 아직 원하는 기업에서 결과를 얻지 못한 취준생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아직 이제 서류 전형을 쓸만한 대졸공채 전형이 있으니 좌절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합격 전략을 짚어볼 기업은 롯데그룹인데요. 롯데그룹은 한 달 전쯤에 이미 공채를 뽑았으나 지금 인턴십과 스펙테클 채용을 통해서 또 한 번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아직 뭐 대기업의 네. 하반기 전형이 남아있다 이런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오셨는데 그럼 저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채용 공고 그리고 일정이 남아있는지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롯데그룹에서는 동계 인턴 사원과 스펙테클 전형을 채용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서류 접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일정 살펴보면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얼른 작성하셔서 서류 제출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모집 회사 보면 이번에는 식품과 서비스, 그리고 유통, 건설, 제조, 금융 부문 이렇게 해서 19곳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과 조직 적합 검사, 면접 전형, 인턴십, 최종 면접을 거쳐서 건강검진과 입문 교육으로 최종 합격자를 거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펙테클 전형의 경우는 식품과 관광, 서비스, 유통, 유화, 건설, 제조, 금융 부문으로 총 16곳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전형은 A그레이드 경우는 서류와 LTEP, 그리고 면접, 건강검진, 입문교육으로 진행을 하고요. 지원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때 표지와 목차 작성 시에는 제한 분량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 시에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성명과 신상 명세를 기재할 수 없고요. 또 출신 학교와 어학, 자격증 보유 등 스펙 정보를 기재할 경우 불합격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류 접수가 3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11월 5일 월요일이고요. 11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서류가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서류를 딱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롯데그룹 일단 인턴십, 스펙테클 채용의 규모를 저희가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뽑나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롯데 스펙테클과 인턴 둘 다 영역 명명을 채용한다. 그러니까 100여 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롯데가 화두가 된 것을 보면은 롯데가 50조의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지금 뉴스에 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0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유통의 한 20% 정도, 그다음에 식품의 한 10% 정도를 배정을 하고 화학과 건설 부분에 한 40%를 배정을 하고 또 관광과 서비스 부분에도 25%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50조라는 돈은 되게 이제 큰 투자 금액임에 불구하고 충분한 이제 채용 규모를 이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50조를 투자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많은 티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턴십이나 스펙테클 전형에 어떤 지원자들이 많이 도전하는 편인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은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어쨌든 공채 시즌이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네. 분명히 합격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겠죠, 맞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격하는 수가 더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 같은 느낌을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좀 탈락을 했지만 이번에 롯데 인턴십 충분히 이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고 롯데 스펙테클 또한 지금 정규직과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니 도전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떨어졌던 친구들이 재도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한 번 더 하시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롯데맨이 되기 위해서는 롯데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취준생들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그렇고 롯데가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그쵸, 좀 맞아요. 인식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좀 네. 그런 인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롯데는 이제 그 신격호 회장님이 이제 초대 회장이신데요. 그분의 이제 그 가치관 중 하나가 거화치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그 화려한 것은 좀 배제하고 내실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롯데의 전략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제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지 않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잘하는 것에서 1등을 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강하게 있고요. 네. 근데 롯데의 지금 사업 형태를 보면 롯데가 추구하는 바들을 보면 우리네 삶에 이제 풍요를 주거나 또는 사랑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주는 것이 롯데의 미션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네 삶에 되게 밀접해 있어요. 예를 들어 롯데는 그 혹시 한화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나요? 한화가 예전에 화학 네, 화약 맞어요. 그걸로 화약 만드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밀리터리 이제 군수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롯데는 그런 걸 절대 안 합니다. 아. 왜냐하면 롯데는 풍요와 사랑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 롯데 하면은 잠실에 뭐 있죠? 롯데 데이트할 때 타워? 가시는 롯데월드? 거? 네, 타워? 롯데월드도 네. 있고 타워도 있고 네네. 시네마도 있고 호텔에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또 롯데 건설은 분명히 좋은 집을 제공해서 풍요와 사랑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 우리네 라이프 스타일과 되게 밀접하게 하고 있는 곳이 롯데예요. 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크게 바뀌고 있는 판국인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지금 급변하고 있으니 롯데는 보수적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었다가 현재는 정말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정말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9월 달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롯데 하반기 공채가 진행됐었는데요. 네. 먼저 인턴십 채용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인턴이 물론 금턴이라고 하면서 들어가기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롯데 같은 경우 지금 두 가지 2A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인턴과 스펙테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펙테클은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 되게 이제 구체적인 기획안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자 수가 조금 떨어지고 허수가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인턴십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LTAB을 보게 되고 면접과 그다음에 인턴십 8주를 거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최종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LTAB에서는 직무적성 검사는 배제하고 온라인으로 조직 적합도 검사만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0%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네. 좀 높은 수치라고 저희가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좀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70%는 무난하고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문과생들도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일단 인문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직무를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저희가 현재 롯데그룹의 트렌드를 좀 봐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아마존 고 혹시 O4라고 여러분들 전략 들어보셨나요? O2를 넘어서 O4라고 한다면 실제 이제 온라인에 있는 그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게 되고 비즈니스를 구상하는 것인데요. 아마존 고는 지금 무인 상품 또는 무인화를 통해서 이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롯데 측에서 이것들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전략들을 적용을 한다면 영업 관리자가 필요할까요, 혹시? 필요가 없겠죠. 맞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영업 관리자는 역할이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인원의 채용이 있어서 조금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영업하고 영업 관리는 충분히 다를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 관리 직무는 조금 축소가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즈 즉 영업 직무는 충분히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캐논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영업 기술 영업자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공이 무관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문계들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영업 관리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앞으로의 트렌드에 봤을 때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공계 지원자들은 어느 계열사 또 어느 직무를 지원하면 네. 좋을까요? 그래서 롯데는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회원수가 3,8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L포인트에 가입되고 있거나 롯데 멤버스에 가입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은 충분히 다 가입이 돼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오프라인 아울렛만 하더라도 한 1만 1천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데이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흡수를 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최근에 이제 그 계속적으로 공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무인 점포를 하려고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산재된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정말 개인 맞춤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롯데 이커머스 사업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MD를 채용하고 있고 마케팅과 그다음 IT,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 부분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에 대한 확대가 됨으로 따라서 충분히 TO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개발 그리고 CRM 중에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직무도 열려 있으니 충분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이제 L포인트를 통해서 어떠한 점들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머신 알고리즘이라든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고객 경험 관리 또는 고객 특성을 추천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곁들여서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인턴십 채용의 계열사별 전략 포인트를 함께 살펴봤는데 롯데하면 또 서류 전형 심사에서 그 인공지능 시스템, AI 시스템을 도입한 걸로 또 네. 유명하거든요. 보통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이 하나의 자소서를 써놓고 여러 기업에 좀 복붙하는 형태로 약간씩 수정해서 하는데 네. 이게 또 AI 시스템에서는 어떤 표절 여부 이런 거에 걸릴까 걱정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복붙하면 좀 걸려서 바로 잘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릴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턴십 같은 경우는 공채와 똑같은 항목 지원 동기나 성장 배경 등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스펙테클은 이제 기획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절은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턴십 같은 경우는 성장 배경 지원 동기 이런 이제 항목들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스크리닝이 되냐면 보통은 AI의 지금 형태가 아까 말씀하신 표절도를 검사하는 활용도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데 논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탁을 하거나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작년에 신세계에 합격했던 자기소개서 항목과 동일하다라고 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중에 이 문장은 신세계 또는 다른 회사에 지원했던 최종 합격 자기소개서다라는 것이 지금 판명이 다 될 정도로 표절도는 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지금 검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한국말은 정말 다르고 다른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머신러닝에 의거해서 보니까 실제로 한국말을 똑같이 두세 문장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표절도 검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참고는 하더라도 충분히 이것들을 내 언어화 시켜서 작성을 하는 것이 표절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현대차, 또 삼성, CJ그룹만 봐도 자소서가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직무 중심에 관련한 항목들을 많이 물었는데 네. AI 시스템을 도입한 롯데 자소서의 이번 난이도는 어떤 편이었나요? 그 롯데는 항목들이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한 5, 6년째 뭐 성장 과정과 사회 활동 그리고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직무상 강점 이 정도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뭘 녹여야 될지가 과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큰 네. 변화는 없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롯데그룹 자소서를 작성하는 패턴 같은 거 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영업 관리의 역량은 이제 크게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중요하긴 하나 지금 롯데의 고민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기존의 영업 관리 또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매장 관리를 잘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정리하고 그리고 매장에 오는 고객들에게 충분한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도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고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롯데 이번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거시적인 고민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통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O2O 전략을 넘어서 O4O 전략에서 내가 어떠한 점들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롯데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롯데 여러분들 다 이용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작성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소비자 관점에서 롯데를 이용해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좋아서 지원했다. 이런 논리는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입사업 포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커머스 관련해서 그래서 입사업 포부라면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서 롯데는 어떤 유통 전략을 펼칠 것이고 온라인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지금 허물어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점에 내가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입사 후에 성장할 것인지 이렇게 좀 거시적인 산업을 이해하시고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뭐 이제 영업 관리의 역량은 조금 중요하지 않고 이커머스에 대한 게 높아지고 하는데 이런 거를 어떤 항목에 적어야 될까요? 뭐 지원 동기에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직무를 묻는 항목에 써야 된다든지 어떤 곳에 녹여내는 게 더 좀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원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내가 어떠한 점들을 익히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영업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롯데에서 왜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직무 역량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영업 관리의 기본적인 것들 충실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롯데 채용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채용이죠. 스펙테클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말로 스펙을 안 보는 건지 많이들 의심이 가거든요. 네. 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은 스펙을 안 볼 수밖에 없게끔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인턴 같은 경우는 인턴을 해봤던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네. 인턴에 관한 그 회사명을 쓰면은 탈락시킨다든지 충분히 그런 내 개인 정보를 쓰게끔 하는 란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기획안만으로 평가가 가능한 지금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스펙테클이란 말 자체가 스펙을 보는 것을 태클을 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 명확하게 맞게끔 실제 내가 이제까지 갖고 왔던 스펙, 속인적인 요소들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류 전형에서는 최종 합격자 대비 한 5배 정도 지원자가 선발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외모도 안 보냐. 네. 외모 이런 거 전혀 안 봅니까? 그래서 외모는 이제 나중에 PT 할 때 그때 이제 아무래도 고객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 그 전에 스펙테클에서는 안 본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외모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스펙테클 채용 전형을 보니까요. A 그레이드 신입 채용이 있고 인턴십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좀 써야 되는지 그쵸.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그래서 A 그레이드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대졸 공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10월달에 채용했던 바로 정규직에 들어가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 그레이드는 바로 정규직의 코스, 인턴십은 아까 말씀드린 70%의 전환이 나중에 인턴십을 진행하고 최종 면접을 보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로 정규직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A 그레이드 채용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준비가 좀 된 분, 예를 들어서 취업 준비를 6개월 이상 해봤다는 분은 A 그레이드를 바로 채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든 친구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조금 갖고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인턴십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점이 좀 있나요?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스펙테클 기획안을 보고서 평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턴십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의 인턴십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그 기간 내에 했던 역량들과 성과들을 보고 최종 면접을 보고 그다음 최종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 그레이드 신입 채용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PT하는 것을 보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A 그레이드 신입 채용도 어쨌든 정규직 공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하반기 공채랑 뭐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요소를 봤을 때는 스펙테클은 PT를 통해서 본다. 기획안을 통해서. 그다음 기존 공채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 배경, 자기소개서, 입사 후 포부 이런 것들 보고 역량 면접, 뭐 PT 면접, 토론 면접 다 같이 본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형태는 저번 달에 진행했었던 그 공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펙테클은 정말 특출난 기획안이 있는 경우에 채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그 전에 공채에 도전했던 학생들이 탈락한 경우 이 네. 스펙테클 전형에 다시 도전해도 불이익 같은 네, 건 없나요? 롯데는 그런 친구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지원해서 한 4번 정도 저는 지원을 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와. 있었어요. 면접관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훨씬 더 롯데는 그러니까 소위 로열티를 되게 중요시해요. 롯데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정말 특출난 인재를 뽑는 것도 롯데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잘 조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롯데를 사랑하는 곳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건데. 네. 그래서 롯데는 재지원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스펙테클 전형의 합격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어도 안 보고 자격증도 안 보고 외모도 음. 안 본다면 네. 어떤 부분을 주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소개가 된 것처럼 일방적인 항목을 보지 않고 이제 직무상 강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 직무상 강점은 분명 직무마다 그리고 산업군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항목들을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것인데요. 네. 그 각 계열사마다 어떤 주제로 기획안을 선정을 해서 이것들을 제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스펙테클 전형은 이 과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이것만 잘하면 거의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쵸, 텐데 맞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평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면접관 2~3명 정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네.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논리를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기획안을 발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중요시해야 될 것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은 그냥 취업 준비생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절대 안 돼요. 회사는 한정된 시간과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뭔가를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 소위 롯데의 현안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들에 맞춰 단기적인 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어떤 점들 기여할 수 있는 점까지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는 기존 영업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어필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다가올 현안, 그리고 롯데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 매장 관리적인 측면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적인 트렌드를 고민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거기서 내 기여점은 무엇이냐라고 어필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시를 좀 네. 들어봐 네네네. 드릴까요? 네, 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정보기술, IT 분야 지원에 했던 그 부분을 보자면 제출 과제의 경우에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IT 기술을 활용하는 그룹에 적용 가능한 신사업이 뭐가 있겠냐, 이것들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봐라라는 것도 있었고, 또는 최근에 이제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로열티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로열티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라는 코리아 세븐의 전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의 홍보를 지금 더 활성화하려면 글로벌 전략은 어떤 것이 있겠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롯데 이커머스 관련해서는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인데 개발 관련 방안을 제시해보라는 정말 실무적인 아니면 좀 롯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쓰기 힘든 그런 난이도가 높은 기획안을 작성하라는 네. 것이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쉽지만도 않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이 서류 전형에서 이 과제를 준비할 수 있는 네. 기간은 어느 정도가 주어지는 건가요? 그 지금 이제 공고 기간을 보니까 10일 정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10일 안에 이 기획안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변화하는 트렌드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아우르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나눠보면 의식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의식주. 그래서 의식주 나눠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의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가 계속 진작이 안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내가 이 트렌드를 이해하고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게끔 할 것이냐. 또는 뭐 롯데 아울렛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복합 쇼핑몰에서 경험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뭔가 판매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에 대한 전략은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의식주 중에 식에 대한 전략은 그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어쨌든 편의점이라든지 최근에 되게 간편식들이 많이 상용하고 있는데 네. 그 경우에 이제 작은 사치라는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디저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편의점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좀 간단하게 밥을 먹지만 디저트는 좀 후하게 먹는 뭐 그런 트렌드들을 어떻게 내가 이용해서 롯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 퍼니싱, 뭔가 저가형 가심비를 담은 생활용품들이 많이 뜨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O2O를 넘어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를 넘어서 최근에 아마존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온라인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무인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은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현실 가능성을 꼭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만큼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제 LTEP 인적성 검사를 치르게 될 텐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직무 적성 검사랑 면접을 하루에 다 보는 원스톱 원데이 면접을 하는데 네. 이번에도 좀 하루에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롯데가 원스톱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생들이 피곤하다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면은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좀 힘들더라도 다 보자는 전략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고 또 LTEP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다 보니까 분리를 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조직 적합도 검사만 보거든요.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조금 아무래도 기획안을 작성하면 직무 적성 검사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 직무 적성 검사는 좀 이번에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온라인으로 조직 적합도 검사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가게 됩니다. 네. 좀 LTEP 검사에서는 조금 수월해진 편이 아닌가 그쵸. 싶은데 이것에 대한 준비도 어떻게 하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조직 적합도 검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알고 계신 인성 검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롯데가 어떻게 만드냐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보고서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조직 적합도 검사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뢰성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응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 솔직하게 응답을 하면서 동시에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맞추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말씀만 드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시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모의 면접이 있어요. 모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신뢰성 척도가 낮다든지 또는 핵심 가치의 부합도가 낮다든지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준비하고 간 분들은 합격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직무 적성 검사는 안 보기 때문에 네. LTEP에 대한 그 부담감은 확실히 좀 그쵸. 적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보고 그렇죠. 그 지원 과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LTEP까지 통과를 하게 된다면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네. 롯데 면접 특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롯데는 기본적인 면접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좀 이번에 맞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롯데그룹의 면접은 되게 다양한 면접을 원데이로 보게끔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뭐 아침 7시에 오라고 해서 저녁 7시에 끝난 경우도 많아요. 아침 7시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말 많은 면접 유형을 거치고 또 대기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편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혼을 다 빼는 뭐 그런 네. 면접이라고 좀 유명한데요. 네. 롯데그룹 면접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PT 면접과 그룹 디스커션 면접, GD 면접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원 면접과 역량 면접 한 4가지 정도 풀 중에 계열사별로 맞춰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또는 4가지 많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열사별로 좀 준비하는 것이 다른데 PT 면접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스펙테클 면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수월한 이유는 스펙테클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의 기간을 주고서 충분한 기간 내에서 여러분들의 기획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면접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획안의 논리라든지 깊이가 상당해야겠죠. 하지만 여기 롯데 PT 면접은 보통 그 자리에서 주제가 주어지고 한 20-30분 정도 준비할 기간을 준 다음에 그 짧은 시간 내에서 PT 주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T 면접할 때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20분 내에 PT까지 만드셔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네. PPT까지. 그래서 그 실제 논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PPT를 잘 못 만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PPT 만드시는 기본 역량도 갖춰야 될 것이고 또 반대라고 하신다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지 서론과 본론 결론은 어떤 점들 넣어야 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GD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겠어요.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이제 yes and but 화법. 그러니까 소위 쿠셔너를 잘 넣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내 안을 제시하는 것을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룹 디스커션은 조금 재밌었던 것은 최근에 합격한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말을 좀 잘하고 아무래도 조금 내 의견을 자유자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성적인 분들은 한 8명 정도 앉혀놓고 놓으면은 평상시에도 본인 의견을 잘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끼어들 타이밍도 잘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서 내가 GD 면접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이제 스피킹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내 의견을 그냥 편안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언어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 네. PT 면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어쨌든 문제가 주어지면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일단 거기 있는 많은 분들도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테고 논리가 탄탄한 무난한 결과가 나은지 아니면 논리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이 나은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점수를 따는 데 더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PT 면접의 평가 기준에 의거하자면 일단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론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논리라고 한다면 내가 말할 부분을 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T 면접에서 서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트렌드가 거시적으로 있는데 내가 이 부분 집중해서 얘기하겠다라고 먼저 범위를 획정하면 기본적으로 외부 상황에서 내부적인 어떤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본론에서도 논리가 생기려면 하나의 안을 주장하지 않고 한 3가지 안 정도를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 한 2개 정도, 아니면 중장기 전략 하나 정도, 또는 조직 내부에서 갖춰야 될 전략 하나, 또는 조직 외부에서 고객들을 이해해야 되는 뭐 L포인트 관련한 전략 하나. 그래서 항상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될 것이고 기대효과 또한 이제 결론에서는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효과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진행했을 때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 단점에 대한 보완 방법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논리를 실어서 그냥 발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논리력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돼야 더 그 주장이 힘을 실을 것 같은데 네. 임원 면접 이 부분도 한 번만 좀 그렇죠. 짚어주실까요? 임원 면접은 보통 해당 사업부의 부문장급 이상의 임원이 참석을 하게 되고 롯데그룹은 아무래도 구조화 면접에서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구조화 면접, 아까 말씀드린 PT 면접이라든지 GD 면접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임원 면접에서는 다양한 이제 질문들이 나오죠. 뭐 지원 동기도 나오고 평소에 취미가 뭐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이제 해당 사업부의 부문장들의 인터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변에 이제 롯데의 가치를 담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무상강점은 아까 말씀드린 PT, GD 또는 이제 역량 면접에서 어필하시고 네. 그다음에 롯데의 가치, 아까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롯데의 가치에 어떻게 잘 맞는지를 소위 조직 적합도적인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 면접 전형별로 합격을 부르는 꿀팁까지 들어봤는데 네. 좀 송쌤이 보시기에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이 점만을 꼭 유념하고 가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PT 같은 경우는 스펙테클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팁이니까 말씀드렸고 역량 면접이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인턴 채용 같은 경우는 역량 면접을 중심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 면접은 이제 최근에 많은 지원자들이 알고 계세요. 역량 면접은 내 과거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꼬치꼬치 캐묻고 있으니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스타 방식으로 정리하자.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역량 면접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는 처음에 역량 면접을 한 2분이서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한 명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묻는 것들을 보면은 윤리성과 관련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묻는 부분도 있고 팀 효과성, 소위 내가 팀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자처했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에 기여했는지 그 안에서 공감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력도 내보았는지 이런 것들과 또는 목표 달성력이라고 한다면 목표의 구체성, 목표의 난이도를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서 진취적인 행동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했던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경험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적인 이해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룹에서 필요한 롯데 그룹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 경험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꼭 염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 구조화를 해나가면 기본적인 팁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롯데그룹의 지원 과제부터 면접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송쌤의 신의 한 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롯데그룹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도 그렇지만 이번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충분한 고용 이제 파워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에 꼭 들어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롯데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아까 스펙테클 같은 경우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수준에 속하고 그거 외에도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롯데가 되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롯데가 그래서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라든지 최근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또는 공유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그 안에서 롯데 포트폴리오라면 어떠한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런 내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뭔가 나만의 논리를 찾아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